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22년 2월 C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흑백 시험지를 배부받기 때문에 흑백 시험지를 펼쳐놓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하는 일들 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슬라이드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기본 보기 상태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기 메뉴 누르시고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합니다. 왼쪽에 이렇게 많은 슬라이드들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A4 용지 설정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클릭합니다.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가로로 이렇게 넓은 용지 크기인데요. 클릭해서 A4 용지 설정해 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최대와 맞춤 확인 중에서 둘 중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A4 용지로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스크롤 막대가 혹시라도 내려가 있다면 맨 위로 쫙 올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를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 2번 슬라이드에 보면 위쪽, 아래쪽 2번 슬라이드에서 지금 제가 빨갛게 테두리 친 이 부분이 2번, 3번, 4번, 5번, 6번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하겠습니다. 블록 화살표에서 맨 처음에 보이는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 그런 다음 출력 형태대로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 눌러서 다른 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도형 그려보기 위해서 현재 서식 메뉴고 왼쪽에서도 도형 선택할 수 있어서 자세히 버튼 클릭, 블록 화살표에서 두째 줄에 가운데쯤 갈매기형 수장 도형을 클릭하겠습니다. 도형 그려주고요. 이 도형에 대해서는 좌우 대칭하기 위해서 현재 서식 메뉴이고 회전 클릭해서 좌우 대칭 누릅니다. 이 도형에 대해서도 채우기 색을 다른 색으로 약간 더 짙은 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두 도형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항상 도형 선 없음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 클릭하고요. 뒤에 있는 도형도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 클릭해서 윤곽선 없음 선택하겠습니다. 제목 글꼴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환경에서는 글씨를 쓰면 안 됩니다. 글씨를 쓰면 목차라는 글씨를 쓰면 그 목차라는 글씨가 다른 슬라이드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런 글씨는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보였던 제목 개체 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적 순서가 맨 앞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 제시된 것처럼 홈 메뉴 눌러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 했고요. 크기는 40포인트 설정해 주고요. 글자 색상은 이 부분 클릭해서 흰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가운데 맞춤 지정하기 위해서 단락 그룹에 있는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제목 개체들이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으니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위쪽 방향키 눌러주고요. 혹시나 이렇게 늘어져 있다면 도형 크기에 알맞게 배치해 줍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 나타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시고 그림 클릭, 그림은 시험장 가면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 픽처 폴더 더블 클릭하면 그림이 있습니다. 123 주식회사
선택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지시사항은 여기 위쪽에 보면 로고 2.jpg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고 하시고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도 설정할 겁니다. 그럼 로고 2.jpg를 더블클릭, 화면에 나타나면 현재 서식 메뉴이고요. 왼쪽으로 보면 색이라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색,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 그러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회색을 클릭해주면 회색이 투명한 색으로 설정이 바뀝니다. 이때 그림 크기 약간 작게 줄일 거기 때문에 오른쪽 위쪽에 있는 조절점에 대각선으로 마우스 걸치고 줄여주시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해 줍니다. 이 그림은 1번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사용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미리 복사해 놓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클릭, 슬라이더 번호 나타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눌러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있는데요. 화면이 약간 더 넓다면 이렇게 슬라이더 번호라는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날짜 및 시간, 머리글, 바닥글 이 셋 중에 한 가지 누르시면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때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 넣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니까요. 아래쪽에 보이는 모두 적용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지 받아보면 이 슬라이드 번호가 약간 더 진한 색이고 조금 더 커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겉에 테두리, 슬라이드 번호 나타나는 서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겉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글자 색상을 검정으로 바꿔주고요. 글자 크기는 14나 16 그 정도 올려주시면 더 알맞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세 번째에 잘 만드셨겠죠? 혹시라도 첫 번째 슬라이드, 여기 좀 더 큰 슬라이드, 여기다가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서 두 번째 보이는 제목 레이아웃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랑 똑같이 하셨으면 그런 일 하실 필요 없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위쪽에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기본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보기인데 슬라이드가 6개가 필요하잖아요. 위쪽에 이렇게 작은 그림, 슬라이드 작은 그림, 썸네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를 여러 번 쳐서 6번 슬라이드까지 나타나도록 해주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약간 더 크게, 이쪽 화면을 더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 아이콘은 왼쪽 위쪽에 있고요. 또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S 누르시면 됩니다. 세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장은 시험장에서 반드시 찾아보기 눌렀고요.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ITQ 폴더, 이 ITQ 폴더가 이 위쪽에 모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임시 수험번호로 2월 C형이라서 2C라고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여기 사각형 도형 먼저 선택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 틀 필요 없어서 블록 지정하고 지우고요. 삽입 메뉴 눌러서 도형 클릭. 저렇게 생긴 도형은 사각형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클릭합니다. 드래그 해주고 근데 아까 그림 복사했던 거 먼저 붙여놓을게요.
컨트롤 V 해서 아래쪽에 붙여 넣어줬는데 오른쪽 위쪽으로 올려놓겠습니다. 크기는 약간 더 큰 듯하여 크기 조금 올렸고요. 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지시사항은 이 부분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서식 메뉴 누르시고 도형 채우기 클릭, 그림 클릭, 맨 위쪽에 파일에서 찾아보기 라인을 클릭, 그림은 키보드 손그림 있는 이 그림을 더블 클릭, 이렇게 나타나지면 투명도 50%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서식 메뉴이고요. 도형 스타일이라는 그룹의 아래쪽에 보이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작업창이 나타나고 이때 맨 왼쪽에 있는 페인트 통 모양을 클릭해주고 채우기를 펼치시고 투명도에 0%가 아니라 50 입력하고 엔터 해줍니다.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도형 효과 이 부분에 보이죠? 도형 효과 클릭해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클릭해주면 선명했던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글씨는 워드아트입니다. 삽입 메뉴 누르시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가가 삐뚤하게 생긴 이런 모양 클릭하시고 맨 처음에 보이는 검정색 A를 선택해 줍니다. 글씨가 블록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글씨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글씨를 다 입력했고 커서가 깜빡깜빡. 이 상태에서 ESC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겉에 테두리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시사항은 이 부분을 보고 하시면 되고요. 차례대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변환을 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이고요. 이렇게 넓다면 텍스트 효과라는 이런 아이콘 선택하면 되고 변환 누르면 되고요. 아래로 기울기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도둠 굵게 지정하기 위해서 홈 메뉴 누르고 도둠 입력하고 엔터 했습니다. 굵게는 가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텍스트 그림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S는 선택을 해제합니다. 출력 형태처럼 크기를 더 크게 키워주겠습니다. 위치도 알맞게 배치해 주시고요.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은 이렇게 겉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메뉴에서 텍스트 효과, 화면 넓다면 이렇게 텍스트 효과 클릭해서 반사를 둘째 줄에 있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을 선택해 줍니다. 2번 슬라이드에 대한 목차 입력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는 도형으로 만들 일이라서 텍스트 상자가 필요가 없겠죠? 텍스트 상자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뒤쪽에 보이는 니은 도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홈 메뉴인데 오른쪽에서 도형을 선택할 수 있어서 클릭하고 기본 도형에서 보면 둘째 줄에 가운데쯤에 니은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2번 슬라이드는 모든 도형에 대해서 선 없음 지정합니다. 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 선택하고 회전 눌러서 좌우 대칭 해주고 도형 채우기 클릭해서 조금 더 연한 계통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도형은 순서도에서 셋째 줄의 첫 번째
선택하시고 그려줍니다.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1이라고 타이핑 치면 되고요. 이 도형에 대해서도 도형 윤곽선은 선 없음, 도형 채우기 클릭해서 원하는 어떤 색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 텍스트 상자라고 보입니다. 또는 도형 이렇게 눌렀을 때 기본 도형에 보면 맨 첫 번째 것이 텍스트 상자이니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드래그 해주고 내용 입력해주고요. 이번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굴림 24포인트 지정합니다. 해서 3개의 개체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굴림 엔터, 굴림 엔터 했고요. 24포인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든 도형 3가지 다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복사한 다음 글씨만 바꿔서 입력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 함께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컨트롤은 복사하는 것이었고요. 시프트는 수직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는 한 손으로 하실 때는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사방 십자가인 이런 모양일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글씨를 바꿔서 입력하겠습니다. 네 번째처럼 이렇게 글씨에 밑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는 거고, 슬라이드 6번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는 블록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클릭, 그리고 현재 문서에 있는 6번 슬라이드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해서 맨 왼쪽에서 현재 문서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어야 현재 문서에 있는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6을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의 밑줄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림 나타내기 위해서 삽입 메뉴 클릭, 왼쪽에 그림 클릭, 그림은 그림 5.jpg라고 지시사항에 보입니다. 그림 5.jpg를 더블 클릭, 그림에 필요한 부분만 자르기 위해서 현재 서식 메뉴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자르기라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해주면 이렇게 조절점이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검정색 조절점에 마우스 갖다 대면 마우스도 검정 조절점으로 바뀌죠. 이때 오른쪽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핀 곳 한번 클릭하고 그림을 다시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입니다. 3번 슬라이드에서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타이핑이 빠른 분들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복사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2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에서 여기 첫 번째는 3번, 두 번째는 4번, 네 번째는 5번, 세 번째는 5번, 네 번째는 6번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시험지를 갖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지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2번 슬라이드에서 인공지능 비서 이 부분 블록 지정했고,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3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위쪽 제목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가를 선택해 줍니다. 붙여넣기 있는 옵션 중에서 네 번째 가를 선택해 주면 텍스트만 복사돼서 붙여넣어지고 다른 서식은 딸려오지 않습니다. 줄바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밑에 빈줄 있는 건 지웠고요. 앞쪽에 1점 띄어쓰기는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2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두 번째 있는 제목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클릭해도 되겠죠. 4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여기 빈 곳에서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붙여넣기 옵션에서는 텍스트만 유지를 클릭해 줍니다. 줄바꿈 된 것은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고요. 이 부분은 2점 띄어쓰기 하겠습니다. 다시 2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5번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 컨트롤 C 5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에서 만약 이 부분에 컨트롤 V 이렇게 하셨다 하면은 컨트롤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텍스트만 유지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줄바꿈 된 거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고요. 이 부분은 3점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글씨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6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또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앞쪽 걸 선택을 해주면 기존에 있었던 서식 하이퍼링크까지 다 딸려오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만 유지를 선택해 줍니다. 줄바꿈 된 거 없애기 위해서 백스페이스 눌렀고요. 이 부분은 4점 띄어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은 경우에 위쪽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할 때가 많더라고요. 해서 위쪽에 있는 것을 블록 지정,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아래쪽에 클릭해서 붙여 넣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만 유지를 클릭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줄도 입력해야 되니까 엔터 하시고요.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들여쓰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탭키를 한 번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탭키를 또 눌렀다. 그러면 반대로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 엔터 한번 쳐서 글머리 기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함께 적용돼야 되는 부분, 여기. 이걸 보고 먼저 지정할 겁니다.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고 있을 때 ESC 키를 한번 누르시면 겉에 테두리가 선택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도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줄 간격은 단락 그룹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 클릭해서 1.5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머리 기호는 작은 네모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글머리 기호는 이 부분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첫째 줄만 블록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 24포인트 굵게 글머리 기호 지정하겠습니다. 24포인트 그 다음 굵게는 가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글머리 기호는 똑같이 생긴 모양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정답 파일 열어보면 항상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in 앞에서 띄어쓰기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우리는 이만하고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를 줄일 겁니다. 줄이는 데 있어서 대충 요 정도 한 줄 정도 비워지는 느낌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 왼쪽으로 약간 더 드래그해서 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글자 크기를 확인해 보면 아까 20포인트 지정했는데 이렇게 글자 크기가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첫째 줄 제목 있는 부분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20포인트, 아까 제가 분명 24포인트를 지정했는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상자를 너무 많이 줄이지 말고 아래쪽에 대충 한 줄 정도 비는 느낌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거 ITQ 시험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한데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는 어느 정도 줄이긴 줄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0포인트를 넣어야 되는데 19포인트, 이 부분은 24포인트를 넣어야 되는데 22포인트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잖아요. 텍스트 상자를 적게 줄이면. 그래서 이럴 때에는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조그만 표식이 하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클릭하고 개체 틀의 텍스트 자동 맞춤이라고 되어 있어서 개체 틀 크기에 따라서 텍스트 크기가 자동으로 맞추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이는 이 개체 틀의 텍스트 맞춤 중지를 클릭을 해주면 텍스트 크기랑 상관없이 글자 크기는 제가 지정했던 20포인트, 첫째 줄은 24포인트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요. 서식 메뉴에서 이렇게 도형 스타일 바로 옆에 보면 화살표 모양 이 부분 클릭하면 서식 작업창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이 상태에서 텍스트에 관련된 것이니까 텍스트 옵션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 상자라는 아이콘 보입니다.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자동 맞춤 안함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죠. 뭐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할 수도 있고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출 수도 있고 이런 옵션들이 더 있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냥 텍스트 상자를 너무 작게 줄이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를 위쪽으로 하나 복사해서 영문 입력하겠습니다. 겉에 테두리 마우스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사방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위쪽으로 드래그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 떼면 여기에 복사가 보이니까 클릭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영타가 치기가 불편하면 주로 여기에 있는 것은 워드아트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C 그런 다음 3번 슬라이드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할 때 맨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만 유지 이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바꿈이 됐을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앞쪽에 필요 없는 말도 더 지우고 그럼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커서를 클릭하고 있는 상태예요. 홈 메뉴에 보면 도둠 24포인트 굵게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슬슬 한 단어 정도만 남겨놓고 지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백스페이스로 지워서 맨 앞쪽에 있는 글머리 기호는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운 거고요. 계속해서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으면 텍스트 상자 크기 적당하게 올려주시고 한 번 클릭해서 20포인트, 한 번 클릭해서 24포인트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고요. 여기 맨 끝을 아직 안 맞췄네요. 맨 끝을 맞춘 다음에 텍스트 상자는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여기 가운데 조절점 이용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주고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동영상 나타내기 위해서 삽입 메뉴 클릭, 오른쪽으로 비디오 클릭, 내 PC의 비디오 클릭, 픽처 폴더입니다. 여기 보면 동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 가운데 나타났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크기 약간만 줄여주겠습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생 메뉴 선택하시고요.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 클릭, 반복 재생에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4번 슬라이드는 표 먼저 만드는 게 좋습니다. 표가 배치가 된 다음에 도형을 놓으면 좋으니까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 아이콘 보입니다. 클릭하고 열
이라는 것은 세로 방향을 뜻하죠. 2열. 행은 가로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 6. 그래서 행은 6, 2, 6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표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고 왼쪽 위쪽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 위치해서 좀 더 알맞게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좀 좁죠. 그래서 이 부분 마우스 위치해서 이렇게 줄여주고요. 표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을 글꼴이랑 표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 해야 되는데 맨 먼저 테마 스타일을 먼저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글꼴 먼저 하고 테마 스타일 적용하면 글꼴을 또 한 번 적용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워집니다. 자, 순서를 테마 스타일 먼저 하겠습니다. 디자인 메뉴에 보면 자세히 버튼 눌러서 표 스타일에 대한 자세히 버튼, 테마 스타일 강조 5라는 것은 맨 첫째 줄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푸른색 계열입니다.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첫째 줄이 강조되어 있지도 않고 머리글 행이 막 어떤 건 연하고 진하고 이런 줄무늬가 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왼쪽에 보면 머리글 행이라는 곳 선택 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줄무늬 행이라는 곳 선택 해제해 줍니다. 표 겉에 테두리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고 홈 메뉴에서 굴림, 엔터, 18포인트 맞으니까 그대로 두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내용 입력했으면 텍스트가 표의 중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겉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해 주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형들 그려보겠습니다. 홈 메뉴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도형 선택할 수 있어서 눌렀고 사각형 중에서 네 번째 선택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앞쪽에 그려주고 이 도형에 대해서는 다른 색으로 색상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이런 화살표 모양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두째 줄에 갈매기형 수장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이 도형에 대해서는 약간 연한 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도형의 제품이라고 타이핑 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약간 연한 색상에 그 다음에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기본 도형이 설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도형 선택한 상태이고요.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바꾸고 홈 메뉴에서 글자색은 검정, 그리고 현재 4번 슬라이드 기준으로 한다면 굴림 18포인트 지정해주고 이렇게 생긴 도형이 앞으로 계속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도형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겠죠. 위치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 복사를 하기 위해서 두 도형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마우스에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가운데쯤에 마우스 위치해서 오른쪽으로 쭉 늘려줍니다. 제품이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인지, 기능 및 특징 입력해 주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순서도에 보면 첫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동 입력이라는 도형 선택하시고 그려줍니다. 내용도 입력.
기본 도형 설정해놔서 이렇게 자동으로 잘 나오고 있죠. 그라데이션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식 메뉴 눌러서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두 번째 있는 선형 아래쪽을 선택해 줍니다. 아래쪽이 많이 밝기 때문에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 선택하시면 작업창 나타나지고 그라데이션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었네요. 가운데 있는 중지점은 필요가 없어서 클릭한 채 아래로 살짝 드래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밝은 부분인데 이 부분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색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을 선택해 줍니다. 앞쪽에 있는 색상도 바꾸고 싶으면 선택하고 원하는 다른 색으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도형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위에 거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 마우스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내용 바꿨습니다. 이렇게 도형의 가장자리가 안 보이잖아요. 표에 가려져서. 그래서 표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표가 누적 순서 앞쪽에 있으니까 도형의 가장자리가 안 보이도록 잘 만들어졌습니다. 차트는 여기 가운데 보면 차트 아이콘 보이니까 클릭합니다. ITQ 시험에서 주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막대형에 꺾은 선이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엑셀 시트가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트 넓히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려서 화면을 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대로 이 부분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열 1이라는 거 선택해서 2016년 입력하고요. 다 입력하고 항목 1이라는 곳 마우스 클릭해서 디지털 비서 입력 아래쪽에 또 입력해 주고요. A열이 이렇게 안 보이긴 하는데 사실 별 상관은 없으세요. 보여지게 하고 싶다 하면 A와 B 사이에 마우스를 걸쳐서 오른쪽으로 살짝 드래그하면 A열을 넓힐 수 있습니다. 숫자 보이는 대로 입력할게요. B2 셀 선택해서 58, 그 다음에 옆으로 키보드에서 오른쪽 방향키 누르고 2로 416, 이렇게 다 입력했고요. 여기서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항목 3사 필요 없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면 됩니다. 4, 5행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4, 5행.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클릭. 엑셀 시트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하실 일인데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연도가 표시가 되잖아요. 해서 행렬 전환할 겁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행렬 전환 아이콘 보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누르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선택된 거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연도가 표시가 됩니다. 또 한 번 누르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행렬 전환 눌러서 아래쪽에 연도가 깔리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엑셀 시트가 이렇게 열려 있을 때 하나 더 눈치채면 좋은 것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쉼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봤을 때 0이라는 것이 숫자 0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폰 표시가 아니라 숫자 0으로. 그래서 엑셀 시트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숫자
있는 부분만 블럭을 지정해 주세요. 이만큼.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클릭. 그리고 0이 0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숫자 하시면은 편리합니다. 그래서 숫자 범주 선택해 주시고요. 천단위 구분기호라는 것을 선택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 쉼표도 나타나고 있다가 이쪽 부분에 또 이쪽 부분에 뭔가 서식 적용할 때 표시 형식을 지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엑셀 창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닫습니다. 엑셀 창이 뭔가 오타를 입력했다든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위쪽에 편집 데이터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시 엑셀 창이 구동이 되겠습니다. 차트는 맨 위쪽부터 차례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맨 위쪽은 차트 영역에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차트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부분은 차트 제목,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주 눈금선, 계열, 범례 이런 식으로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었던 것들은 차트 영역에다가 해야 될 일이라서 차트 영역이란 글씨가 보일 때 그때 그 영역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메뉴 눌러서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이라는 것은 제가 차트를 선택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없는 상태잖아요. 여기는 테두리가 있고 해서 차트 영역을 다시 선택해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지정하시면 외곽선 지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에 대해서 지정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해 주죠. 뒤쪽에 있는 글씨는 지우기 위해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커서 깜빡이고 있는데 ESC 키 한 번 눌러서 테두리가 선택되고 이때 홈 메뉴에서 분서 크기는 24포인트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를 선택해 줍니다. 채우기 색 흰색 적용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 눌러주고 도형 채우기 클릭해서 흰색을 눌러줍니다. 도형 윤곽선 선택해서 검정 지정합니다. 여기서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도형 윤곽선 지정하면 됩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것은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에서 바깥쪽 중에 둘째 줄 오프셋 오른쪽을 선택해 줍니다. 차트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노랑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서 차트 영역일 때 클릭, 그때 도형 채우기를 표준색 중에서 네 번째 노랑을 선택해 줍니다. 그림 영역에 대해서 흰색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한쪽으로 마우스 대면 그림 영역이죠. 클릭, 도형 채우기를 클릭해서 흰색을 눌러줍니다. 데이터 서식, 자유령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클릭, 맨 마지막에 있는 콤보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령에 보면 꺾은 선형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로 하시면 안 되고 클릭해서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줍니다. 보조축을 선택해 주세요. 보조축을 눌러주면 이렇게 보조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했냐 하면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랑 보조축이랑 선택했고 확인 누릅니다. 값 표시 해보겠습니다. 907이라고 되어 있는 값 표시는 2024의 디지털 비서죠. 디지털 비서는 이렇게 하늘색 막대기죠. 2024는 여기 맨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막대를 한 번 클릭 또 한 번 클릭하면 이 막대만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은 여기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화면상 보이는 것들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래쪽에 데이터 표가 보입니다. 디자인 메뉴 누르셔야 하고요. 디자인 메뉴 왼쪽으로 보면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하고 데이터 표에서 두 번째 범례 표지 포함을 클릭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범례는 이 부분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범례를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차트에 대한 크기가 위쪽에 보니까 되게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더 키워 놓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더 보자면 여기 눈금선은 없어져야 되고 여기는 선명하고 선이, 여기도 선이 선명, 여기도 선이 선명합니다. 눈금선 없애기 위해서 먼저 눈금선을 선택,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이쪽에 여기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축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차트에서는 어떤 구성 요소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서식 대화 상자가 아니라 작업창이 나타나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선명한 모양으로 바꿔야 되니까 채우기 및 선, 여기 깡통 모양 선택해 주시고 선을 클릭, 선에 대해서는 실선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그전부터 검정색을 자주 선택했어서 검정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혹시 다른 연한색으로 돼 있다 하면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축에 대해서 더 수정할 거 없고 보조축을 선택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보조축을 클릭하고 선에 대해서 실선 클릭 검정색이면 됐고요. 보조축에 대해서는 아마도 눈금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200씩 건너뛰는 이 모양새로 바꾸려면 어디를 누르냐 하면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마우스 올려보면 축 옵션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축 옵션이 쭉 나타납니다. 이때 최소는 0 맞고 최대는 1600 맞고 주 단위는 400씩 건너뛰고 있네요. 400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테이블 여기 데이터 표 선택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및 선이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테두리 부분에서 만약 이렇게 안 보인다면 펼쳐서 실선을 선택해서 검정색이 나타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긴 도형은 별 및 현수막에서 둘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물결 선택하고 드래그 내용 입력하고요. ESC 키 한번 눌러서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 이 상태에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선택할게요. 이거는 도형 스타일에 대한 거죠. 서식 메뉴 눌러서 도형 스타일에 있는 자세히 버튼 클릭, 그런 다음에 넷째 줄의 두 번째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을 선택해 줍니다. 굴림 18포인트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홈 메뉴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본 도형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요. 6번 슬라이드에서는 반드시 텍스트 상자를 지워야 합니다. 보다시피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는 겁니다. 이 부분에 텍스트 상자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맨 뒤쪽에 보이는 이런 도형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에서 5번째 도형 선택하고 그려볼게요. 네, 잘 맞고 여기 약간 더 짧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쪽에 보니까 이렇게 노란 조절점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약간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똑같이 생긴 도형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도형의 색상 바꿔놓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도형들 차례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순서도에서 셋째 줄의 맨 오른쪽에 있는 도형 선택하고 드래그, 도형 좌우 대칭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에서 회전 좌우 대칭 클릭, 내용 입력해주고요. 도형 겉에 테두리 선택된 상태에서 도둠 18포인트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도둠 18포인트 이 상태가 이제 앞으로 기본 도형이 되면 좋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볍게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클릭. 이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고 도형 누르고. 기본 도형의 첫째 줄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다이아몬드 선택 그려줍니다.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이 도형에 대한 거는 도둠 18포인트겠죠. 옆에 이 부분 반짝반짝하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스마트 아트겠죠? 차례대로 그려볼게요. 삽입 메뉴 눌러서 스마트 아트 클릭. 네, 좀 한참 내려오니까 이 부분에 보입니다. 클릭하고 확인.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딱 나타나면 여기 조절점이 보이잖아요. 이 텍스트가 이 도형이 선택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형에 써야 될 말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이 부분이 만약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딱 펼쳐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그거에 해당되는 도형이 선택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곳에 알맞은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창은 필요 없어서 X 눌러 닫고 스마트 아트의 겉에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지시사항은 첫 번째 거는 만화, 아래쪽 거는 경사겠는데요. 디자인 메뉴에서 스마트 아트 눌러서 첫 번째 거는 만화 클릭, 그 다음 글꼴은 도둠 18포인트니까 본 메뉴에서 도둠 18포인트를 지정해 줍니다. 크기는 이렇게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고 위치로 끌어가고 크기 한 이 정도 줄여지면 되고요.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여기 줄바꿈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약간 더 줄여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러 앞에서 만약에 제가 엔터를 치잖아요. 엔터를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벌어지니까. 엔터 치지 말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이렇게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결합도 아래쪽으로 내려가 줘야 하죠. 그래서 결 앞에서 Shift 키 누른 채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색은 검정색이니까 겉에 테두리 또 선택해서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해 줍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 스마트 아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눌러서 스마트 아트 클릭, 스크롤 막대 맨 위로 올리고 그 다음 차례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에 화살표가 붙습니다. 네, 여기 프로세스형 중에서 셋째 줄에 맨 오른쪽 거 선택하시고 확인. 그런 다음
필요한 부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모양 클릭했고요.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라는 말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 둥근 이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이 조절점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영상 2에 입력하고 두 번째 입력할 때는 아래 방향키 눌러서 내려온 상태에서 사진 입력, 아래 방향키 영상 입력, 그 다음 인포그래픽이 같은 라인에 필요하죠. 엔터를 하시면 그 라인이 새로운 목록이 나타나고요. 인포그래픽스 입력했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쭈루룩 드래그를 해주세요. 여기 아래쪽부터 쭉 드래그. 그 다음에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아직 여기 이 부분 아직 안 지워졌죠?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은 끝났으니까 이 부분 X 버튼 눌러서 닫고 크기가 요만하게 줄여주겠습니다. 그 전에 겉에 테두리 선택해서 지정해야 되는 거 먼저 지정해 볼게요. 스마트 아트는 경사 지시사항이었죠. 경사 클릭. 그런 다음 도둠 18포인트는 홈 메뉴 눌러서 도둠 18포인트 선택. 크기를 팍 줄여야 돼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조절점에 대각선으로 마우스 걸쳐서 줄이겠습니다. 위치로 끌어놓고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줄바꿈이 돼야 되겠어요. 해서 이 앞에다가 마우스 클릭했고요. 이때 엔터를 하면 많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감정 분석 도형은 순서도에서 셋째 줄의 첫 번째 클릭, 드래그, 감정 분석 입력했고 이거 서식 메뉴에서 회전을 상하 대칭 해야겠습니다. 상하 대칭하면 텍스트가 이렇게 같이 회전이 되겠죠? 이런 경우 텍스트를 블럭 지정, 마우스를 텍스트 블록 지정한 안쪽에 갖다 대면 하얀 화살표, 이때 마우스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하얀 쪽으로 드래그해서 빼냈다가 다시 겉에 테두리 선택해서 위에다 올려주면 됩니다. 간정이해라는 도형은 별 및 현수막에서 포인트가 8개인 별을 선택하고 드래그, 가로로 약간 길게 드래그 해주고요. 감정 엔터 이해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 도형에 대해서는 약간 회전이 되었죠? 도형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을 때 위쪽에 보면 동그란 화살표 모양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회전해 줍니다. 이 도형은 보니까 글자색이 하얀색이에요. 홈 메뉴 눌러서 글자색 흰색으로 바꿔주고 대신 배경색은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좀 어두운 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각각의 도형에 대해서도 조금씩 글자색, 도형 채우기 색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형 해볼게요. 얘가 이 도형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클릭해가지고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 손 떼면 여기에 복사 보이니까 클릭.
이건 다시 서식 메뉴에서 회전을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저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도형 선택, 드래그, 내용 입력하고 음성 도형은 별 및 현수막에서 네 번째 있는 포인트가 5개인 별 선택하고 그려줍니다. 옆에 계속해서 도형 그리자면 사각형에서 다섯 번째 도형 선택하시고 드래그, 아래쪽에 있는 도형 위쪽 도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복사해서 쓸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 손 대고 여기에 복사 클릭. 이 도형은 상하 좌우로 할게요. 회전 눌러서 좌우 대칭. 아래쪽에 결과 전달 도형은 사각형 중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선택해서 드래그, 도형이 좌우 대칭 돼야 돼서 회전 눌러 좌우 대칭. 아래쪽에 있는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뒤에 보이는 사각형 점선 그려볼게요. 저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첫째 줄에 육각형 도형, 오른쪽에서 세 번째 육각형 도형 선택해서 그려주고요.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채우기 없음하고 도형 윤곽선을 대시를 파선으로 넣어주고 다시 도형 윤곽선을 두께를 좀 더 두꺼운 걸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비서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둘째 줄의 가운데 보면 오각형 도형 선택하시고 드래그, AI 비서 입력. 도형이 작아서 줄바꿈이 되었죠? 옆으로 더 넓힐게요.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이프 저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셋째 줄의 첫 번째 도형 선택하고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부분이 더 길게 잡혀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노란 조절점 선택해서 왼쪽으로 이동. 이 목 부분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가운데 있는 노란 조절점을 맨 위로 드래그.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스마트 엔터 라이프 입력. 아래쪽에 보이는 도형은 여기 결과 전달 도형하고 똑같이 생긴 건데요. 이거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 해서 복사할게요. 또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 마우스 손 떼면 여기에 복사 보이니까 클릭. 회전 눌러서 좌우 대칭 해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어떤 도형도 선택하고 있지 않아도 아무 상관은 없으세요. 둥근 모양의 연결선이니까 선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도형에 마우스 갖다 대면 회색 점 보이니까 그때 클릭한 채 그 다음 도형으로 드래그를 해서 회색 점이 보이면
마우스에서 손을 뗍니다. 서식 메뉴 눌러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두께를 약간 더 높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둥근 모양이니까 도형 윤곽선 눌러서 맨 마지막 화살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둥근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도형은 각각 채우기 색상을 조금 다르게 변경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같은 색상이 있어도 되고요. 편하게 시간 되실 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룹화한 다음 애니메이션 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한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왼쪽에 있는 모든 도형을 선택해 주고요. 그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그룹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서식 메뉴에 보면 이 부분에서도 그룹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메뉴 클릭하고 첫 번째 도형은 바운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1, 바운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나타내기에서 바운드를 클릭. 오른쪽에 있는 도형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대략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이 모두 선택이 되었으면 두 번째는 그룹화하고 닦아내기 오른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그룹 누르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 메뉴고요. 닦아내기 클릭, 효과 옵션 클릭해서 오른쪽에서를 클릭. 풀이를 마칩니다.